자, 애들이 좀 늦는데 왔으니까 2시간밖에 없어서 자, 시작을 해볼게. 자, 얘들아 어디까지가 숙제였죠, 우리? 확률 필수 예제 5번까지 푸는 게 일단 숙제였죠. 일단 개념책에서 질문이었던 거 있으면은 지금 합시다. 다들 풀긴 했지? 앞에 연습 문제나 뭐 확률이나 지금껏 풀어왔던 것 중에서 질문인 거 물어보세요, 지금. 없어? 아, 몇 쪽에? 49쪽에? 45? 40쪽. 아, 40쪽이요? 잠시만, 이거 체크만 하고 애들. 자, 왔고, 좀 늦는다 했고, 요거, 센. 자, 그래 40쪽에 22번이요? 네. 그럼 또? 나머지는 없었어? 그 막 여행 가거나 아프거나 해서 막 빠진 친구들은 그 영상 보시고 메꾸셔야 돼요? 알죠? 안 그러면 중간에 펑크난 채로 뒤에 수업을 들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알겠지? 이거 한 개야, 얘들아? 다들 너무 잘해서 그런 거야? 안 풀어서 없는 거야? 안 물어보기가 부끄러워서 그런 거야. 이것만 해요, 그러면? 그럼 일단 이것만 합니다. 개념에서. 자, 40쪽이고요. 연습 문제 40쪽이고요. 22번을 같이 봅시다. 이거 옛날에 한번 풀어주긴 했는데 어려운 문제 얘들아. 다들 이항 정리는 안 까먹으셨지? 자, 지금 11의 11제곱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를 각각 A, B, C라 했을 때 이거 더한 거를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항 정리를 배웠으니까 11을 1 더하기 10으로 쪼개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1과 10을 지금 11제곱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이제 이항 정리로 전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11C0 곱하기 10의 0제곱 곱하기 1의 11제곱 되는 거 이해돼요? 1과 10을 11번 선택할 건데 10은 한 번도 선택하지 않고 1만 11번 선택한 거죠. 이해돼요? 그럼 두 번째 11C1 곱하기 10C1 곱하기 1의 10제곱. 기억나지? 이항 정리 이렇게 전개를 했었던 거잖아. 11C2 곱하기 10의 2제곱 1의 9제곱. 이런 식으로 쭉 전개를 해나갔던 거죠. 맞아요? 어디까지? 11C11 곱하기 10의 11제곱 곱하기 1의 0제곱까지 여기까지 전개를 하는 거죠. 맞아?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인 거잖아. 그쵸? 자, 이거 계산하면 지금 얼마예요? 1이죠. 그냥. 맞아? 그다음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11 곱하기 10이니까 110 맞아요? 요만큼 계산하면 11C2가 55고 10의 제곱이 100이니까 5500 되는 거 이해돼요? 그쵸? 그럼 그 다음 거 선생님이 안 쓰긴 했는데 한번 써볼게. 그 다음 식은 사실 이거였어. 그치? 근데 이 다음 식은 11C3에다가 1000을 곱해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얼마 있고 거기다가 0을 이렇게 3개를 붙였을 텐데 이 친구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는 거죠. 그쵸?
우리 0을 더하면 숫자가 바뀌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만 궁금한 거니까 얘까지만 보셔서 계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 이후의 항에서는 1, 10, 100 자리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쵸? 네, 들어오세요. 여기 맨 앞에 앉던지 저기 들어가던지 해야겠는데? 좀 당겨서. 네. 이해되셨어? 그래서 얘네만 계산해 주시면 지금 5,611이죠.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항들은 우리가 더해보지 않아도 여기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그쵸? 이해됐어? 그래서 100의 자리는 6이고 10의 자리는 1이고 10의 자리는 1이고 1의 자리도 1이다. 해서 각각 다 더해주시면 8인 거죠. 이해되셨어? 맞아? 네. 그다음에 또 질문 있는 거 없어? 괜찮아? 막 어려운 걸 하진 않긴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얘들아 유형책도 다 풀어 오셨어요? 유형책 꺼내 보실까? 유형책을 꺼내 봅시다. 자, 유형책에서 질문 받을게요. 그럼 이제 있어. 16쪽에 36번. 잠시만. 요거. 그다음 또 19쪽에 7번. 네. 풀어 오셨죠? 누구는 풀어져 있고 누구는 약간 깨끗한 것 같기도 하고. 25쪽에 22쪽에 27번? 네. 이거만 하면 돼? 봅시다, 그러면. 자, 16쪽부터 봅시다, 16쪽부터. 자, 16쪽에 36번부터 볼게요. (16쪽에) 36번. 이형정리 쪽. 유형책이야, 얘들아. 그 작은 책 있죠, 유형책. 다들 있죠? 네네네네. 다음 36쪽 봅시다. 지금 전체 집합이 1357 해서 홀수들만 모여있네요. 그래서 지금 19까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에 부분 집합이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쵸? 맞아요? 그럼 두 부분 집합 9C 10 이거를 경우의 수를 근데 이렇게 찾으라고 공집합이어도 상관없는 건가 이러면 3, 3, 3 사실 이거 그냥 근데 이게 왜 이형정리 문제지? 약간 이거 집합 문제로 사실 풀리는데 지금 전체 집합에 이 전체 집합 안에 부분 집합 두 개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선택을 했을 때 이 B집합 안에 A집합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 그쵸? 맞아요? 그럼 우리가 1, 3, 5, 7, 19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그 다음에 둘,
여기 바깥에 셋인 거 맞아요? 그쵸? 그럼 지금 이게 몇 개 있죠, 총? 1, 3, 5, 7 해서 이게 총 몇 개 있지? 원소의 개수가? 10개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럼 얘네가 각각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몇 개야? 3개죠? 맞아요? 그럼 얘도 3개, 얘도 3개, 얘도 3개, 얘도 3개니까 답이 뭐예요? 3의 10제곱. 으로 푸셔도 될 것 같아요. 뭔 소린지 이해돼, 얘들아? 이런 문제가 옛날에 막 모의고사에서도 잘 나오고 너네 1학년 때도 이런 문제 봤을 것 같아. 집합하면서.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애들을 찾으세요 하면은 얘네가 그냥 지금 구역 들어갈 수 있는 곳이 3개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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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해서 3의 10제곱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 소린지 이해돼요? 네, 이렇게 푸는 게 베스트일 것 같은데? 제일 빠르고. 네, 이걸 이항정리로 지금 이용을 해서 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풀려고 한다면, 여기서,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풀려고 한다면, 이렇게 풀라는 것 같아, 얘들아. 자, 먼저, B집합에 들어갈 애부터 선택을 할게. 여기 총 10개의 원소가 있잖아, 전체에. 그쵸? 그럼 B집합에 들어갈 원소 몇 개인지 모르니까 K개를 선택을 해요. 요 10개 중에서 K개를 선택을 해. 그럼 선택 안 된 애들은 그냥 요 밖에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그 선택한 애들 중에서 걔네는 A에 들어가거나 B에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1, 3, 5, 7에서 뭐 4개를 선택했으면 요 4개의 원소는 요 A에 들어가거나 요 A 바깥에 요 B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2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K개의 원소가 각각 2개씩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K번 곱한 거 만큼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지는 거 이해돼요? 뭔 소린지 이해돼?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K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하나도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개만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B집합에 들어갈걸 2개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3개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10개 다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의 경우를 다 더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게 0개 선택하면 이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요. 이렇게 되는. 그다음에 1개 선택해준다고 하면 B집합에 들어갈 1개를 선택한다고 하면 이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고 2개를 선택하면 이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고 이걸 언제까지? 10개 될 때까지. 요거를 다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돼요? 이거는 B집합에 원소를 아예 넣지 않는 경우 이건 B집합에 원소를 1개만 넣는 경우 1개 넣으면 얘 1개가 여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요 도너츠 모양에 들어가는 거 경우 2가지 만약 2개를 B에다 넣는다고 하면은 만약 1과 3을 B에다 넣는다고 하면 1이 들어갈 경우 2가지 3이 들어갈 경우 2가지 해서 2의 제곱까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돼요? 이걸 언제까지? 10개까지. 다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이제 이걸 보시면 이항정리로 뭐라고 나타내야 되는 거야? 1 더하기 2에 10제곱이라고 나타내셔야 되는 거죠? 이거를 전개한 게 이거랑 같다는 걸 이젠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3의 10제곱이 나오는 거지. 이해되셨어? 근데 굳이 나는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나 싶긴 해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쉬워요. 그쵸? 이해되셨어? 꼭 이항정리 문제라고 이항정리를 안 풀어도 됩니다, 얘들아. 근데 좀 어렵긴 하네. 그냥 봤을 때는. 이해됐어? 다들? 네.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지워도 돼요? 넘어가도 돼요? 네. (19) 페이지에 7번 봅시다. 지금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했을 때 이차함수 FA 곱하기 FB가 0보다 클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근데 얘 일단 잠시 인수분해 좀 시켜보면 지금 이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이차함수가 아래로 볼록한데 0 되는 지점이 2랑 5인 거 맞아요? 그쵸? 근데 우리한테 지금 물어본 게 주사위 두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A랑 B인데요. FA와 FB가 곱했을 때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 소리는 FA와 FB의 부호가 어땠다는 거야? 같다는 거죠. 맞아요? 둘 다 양수거나 여기 왜 오라 적어놨어? 둘 다 음수라는 거죠. 맞아? 그러면 A, B는 나올 수 있는 값이 1부터 6인 거 맞아? 눈의 수니까 A, B가. 그럼 보세요. 1은 찍어주는 값이 양수죠. 그 다음에 3. 4는 찍어주는 값이 음수죠. 6은 찍어주는 값이 양수인 거 맞아요? 그쵸? 애초에 그러니까 A, B가 2랑 5가 되면은 안 되는 거지. 그럼 0이 나오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지금 될 수 있는 게 F1 곱하기 F6 이렇게 둘 다 양수거나 아니면은 F3 곱하기 F4처럼 둘 다 음수여야지 말이 된다는 거지. 뭔 소린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자,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부터 찾아야 되는데 주사위 두 개를 굴렸다고 했거든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36가지 맞아요? 네, 36가지 중에서 A, B가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A가 1이고 B가 6일 수도 있는 거고 A가 6이고 B가 1일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몇 가지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되고 똑같은 거 나와도 되는 거잖아. 이런 것도 되죠, 사실. 맞아요? 똑같은 눈의 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총 몇 가지 있는 거야? 1과 6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총 4가지 있는 거 맞아요? 1, 1, 6, 6, 1, 6, 6, 1. 그쵸? 총 4가지 있는 거죠. 그럼 3과 4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총 몇 가지 있는 거야? 4가지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36분의 8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제 계산해주면 이건가요?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이해되셔? 응. 됐어, 얘들아? 이해한 거지? 자, 22쪽에 27번 봅시다. 자, 27번을 보면 원 위에 같은 강조로 놓인 8개의 점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점을 택하여 삼각형을 만들 때 그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지금 이렇게 원이 있는데 그 위에 점이 총 8개 있다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서 3개를 택해서 삼각형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8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 맞아요? 8시 3이 되겠죠. 전체의 경우의 수는. 근데 이 중에서 삼각형 중에서 이등변 삼각형일 수도 있고 뭐 직각 삼각형일 수도 있고 다양할 거야. 그치? 근데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만 세라고 했거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것부터 한번 세볼까요? 자, 요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요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은 몇 개 있을까, 얘들아? 8개 있는 거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는 거 맞죠? 이렇게 그려보세요. 알겠죠? 이거는 세는 거 오래 안 걸리잖아. 그치? 요렇게 8개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이등변 삼각형. 요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은 몇 개 있죠? 얘도 8개 있는 거 맞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까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이등변 삼각형. 얘도 몇 개 있을까요? 8개 있겠죠? 맞아요? 그다음 또 다른 이등변 삼각형 만들 수 있는 거 있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의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각각이 8개씩 나온다 해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7분의 3 이해되셨어요? 네. 경우의 수랑 확률 하면서 우리가 많은 거 배웠지만 뭐 중복조합도 배우고 여러 가지 순위도 배우고 많이 배웠는데 노가다 하셔야 되면 하시면 돼요. 알겠죠? 노가다가 나쁜 게 아니야. 체계적으로만 하면 좋아. 노가다도 알겠지? 이해되셨어요? 더 이상 여기 이제 또 질문 없는 거지, 얘들아? 오늘 진도 나갈게요. 알겠죠? 자, 우리가 저번에 필수 예제 5번까지 49쪽까지 했었거든요. 오늘은 51쪽부터 네, 쭉 나가면 될 것 같네. 그래서 내일은 조건부 확률을 나가고 독립시 아휴 할 게 많네. 자, 얘들아 확률 뭐 우리 저번에 한 게 그냥 뭐 계산밖에 없지만 조금만 복습을 하자고 하면 시행이라는 거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걸 시행이라고 한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주사위를 6번 굴리는 시행을 한다 하면 6번 시행을 한다 하면은 그 6번 굴린다는 소리잖아. 맞아요? 그리고 사건이라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를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주사위를 굴렸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요런 거를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사건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배반 사건, 여사건.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라는 건 두 사건의 교집합이 없다는 거죠.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확률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여사건이라는 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 빼고 나머지를 뜻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는데 우리가 잘 구하는 확률은 수학적 확률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너네가 전체 경우의 수는 문제를 읽으면 대부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알 거야. 주사위를 6번 굴렸다 하면은 6 곱하기 6 곱하기 6 해서 216이다. 뭐 아니면은 뭐 숫자 카드 10개가 있는데 거기서 3장을 뽑았다. 뽑았을 때 이렇게 막 하면은 10시 3이 전체 경우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 중에서 우리한테 특수한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찾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는 뭐 노가다를 하던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찾던지 해서 찾아서 그거는 분자에다 썼습니다. 기억나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저번에 배웠던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통계적으로 확률을 우리가 구해보는 건데 주사위를 6번 굴렸다고 해서 모든 그러니까 1, 2, 3, 4, 5, 6이 다 한 번씩 나오는 건 아니죠. 6번 굴렸을 때. 맞아요? 그치만 그 횟수 주사위를 굴리는 그 시행을 엄청 많이 한다면 100만 번, 1000만 번 이렇게 한다면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이런 애들이 다 6분의 1로 근접하더라 라는 게 통계적 확률이었고 우리한테 그걸 시키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보라고 시키진 않고 문제에서 뭐 3회 3번 했을 때 2번 꼴로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3분의 2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듣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 기억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한 거는 이렇게 확률을 구해보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배울 거는 확률의 덧셈 정리. 내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확률 공간은 집합이랑 똑같다고 했잖아. 기억나? 확률 공간은 집합이랑 계산하는 방법이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들아 1학년 때 우리 이런 걸 했어. A랑 B 집합이 있을 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우리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더하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A 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와 그다음 B 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A랑 B의 교집합되는 이 부분을 몇 번씩 더하게 되는 거야? 2번씩 더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 번은 다시 빼주셔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왜 맨 앞에 앉으셔야 되겠는데? 아니면 저기 아니면 여기밖에 없어. 저기 끝이나 여기밖에 없어. 아니면 여기를 치워줘? 여기? 네. 카메라 치면 안 된다? 카메라 제대로 있죠? 네. 좀 많이 가까운데?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분필가루가 좀 날릴 수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우리 집합 배울 때 이런 걸 했었어. 기억나지? 확률도 똑같아, 얘들아. 자. 사건 A나 B. 그러니까 A 사건이 일어나거나 B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A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서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시면 돼요. 알겠죠? 집합의 개념과 똑같아. 확률 공간이 그냥 집합과 같은 거야, 얘들아. 그래서 A 사건이 일어나거나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더해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에 나오면은 그냥 단순 계산 문제로 나오거든? 요런 거에서는 이제 틀리시면 안 돼. 이거를 근데 외우고 계셔야겠죠? 응? 외우고 계셔야지 쓰시겠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여사건도 배웠는데 자, A의 여사건의 확률을 찾으래요. 자, 항상 일어난다고 하면 그때의 확률은 얼마지, 얘들아? 1이죠. 맞아요? 항상 일어나는 확률은 1이죠. 그래서 여사건은 1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거를 빼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전체가 1이기 때문에 1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거를 빼주시면 여사건의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 반대로 거꾸로 풀잖아. 여사건으로 풀잖아. 그럴 때 전체 확률 1에서 반대가 되는 우리가 필요 없는 그 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빼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어? 그 다음 만약 얘들아 A 사건과 B 사건이 만약에 배반 사건이라고 해. A랑 B가 만약 배반 사건이야. 그러면 이때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셔야 될까요? A랑 B가 배반 사건이라고 하면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는 확률은 그냥 각각의 확률을 더한 거랑 같은 거야, 얘들아. 왜 그런 거야? 배반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뺄 게 없는 거야, 이때는 이거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배반 사건일 때는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왜 안 알려줘?가 아니라 얘가 0인 거야? 이해됐어?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거든, 얘들아. 자, 그래서 넘겨서 필수 예제 6번 같이 한번 봅시다. 필수 예제 6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6번을 보시면 A가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3.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에 A여, 교 B여. 이거의 확률이 지금 10분의 3일 때 우리한테 A 교집합 B의 확률을 찾으라고 했죠. 맞아요? 그럼 우리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확률 공간이나 집합이랑 똑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처럼 집합 그려서 푸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볼게. 얘들 드모르간 법칙은 다들 기억나? 그래서 얘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인 거 이해돼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인 거 맞죠? 이거 드모르간 법칙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10분의 3이라는 건 이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10분의 3이라는 거잖아. 그럼 그 소리가 A 합집합 B는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10분의 7이라는 거 이해돼요? 1에서 10분의 3을 빼서 10분의 7이라는 거 이해돼요? 그쵸? 그럼 이제 끝났어. 이제 요거 가지고 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A 합집합 B라는 애는 어떻게 찾는 거라고 했어? A의 확률, B의 확률을 더한 거에서 걔네 둘이 겹치는,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빼주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여기에서 등장을 해요. 우리가 찾고 싶었던 얘가. 그쵸? 맞아요? 여기서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돼. 그래서 얘는 10분의 7이 얼마다? A 확률 10분의 3 더하기 B의 확률 2분의 1 더하기 거기서 빼기 A 교 B의 확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답이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10분의 1. 어렵지 않지 얘들아? 덧셈 정리 쓰는 문제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 그냥 계산 문제는. 알겠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필수 예제 7번 볼게요. 자, 필수 예제 7번 보시면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가 있는데 그 상자에 들어가 있는데 임의로 한 장을 꺼냈을 때 카드에 적힌 숫자가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일 확률을 찾으래.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또는
뭐뭐이거나 뭐뭐일 확률을 구하세요. 아니, 뭐가 일어나는 거 또는 뭐가 일어나는 거 이런 걸 찾으라고 하실 때 쓰는 게 덧셈 정리야. 알겠지? 합집합 또는이 합집합이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일 확률. 우리가 2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았을 때 3의 배수일 확률을 먼저 구할게.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거야? 20시 1이 되는 거 맞아요? 20장 중에서 한 개를 뽑으니까? 맞아? 그 중에서 지금 뽑혀야 되는 게 3의 배수야. 그럼 1부터 20 사이에서 3의 배수가 몇 개 있어, 얘들아? 6개 있는 거 맞아? 3, 6, 9, 12, 15, 18에서 6개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때 확률은 10분의 3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어?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4의 배수. 4의 배수가 될 확률은 똑같이 전체는 20시 1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 4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5개 있는 거 맞나요? 20을 4로 나누면 5니까. 그래서 얘는 4분의 1이네요, 확률이. 근데 얘들아, 그래서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인 거는 확률을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되겠구나 하면 틀려요. 왜냐면 3의 배수랑 4의 배수랑 겹치는 애들이 있잖아. 그치? 뭐의 배수가 겹치는 거야? 12의 배수가 겹치는 거 맞아? 그래서 12의 배수가 되는 거를 빼주셔야 돼요. 12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은 20시 1분의 1 맞아요? 10이 한 번밖에 안 나오죠. 20 사이에서. 그래서 20분의 1을 한번 빼주셔야 되는 거야. 10분의 3과 4분의 1을 더한 거에서 3의 배수 나올 확률, 4의 배수 나올 확률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빼주셔야 되는 거 한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다. 이해됐어, 얘들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여기 또는 뭐뭐이거나 라는 말이 나오시면 각각의 확률을 찾으시고 겹치는 경우의 확률을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거를 빼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 세면 안 되는 거니까 같은 거를. 이해됐어? 네. 자, 넘겨볼게요. 필수 예제 8번 와보세요. 자, 8번을 보면 흰 공 4개, 검은 공 5개가 들어가 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모두 같은 색의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2개를 꺼내는데 모두 같은 색의 공이 나온다는 건 둘 다 흰색이거나 아니면 둘 다 검은색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그때 경우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둘 다 흰 공일 때. 자, 그럼 얘들아,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그쵸. 지금 공이 흰 공 4개, 검은 공 5개 들어가 있는 총 9개인데, 거기서 2개를 뽑는 거니까 9시 2겠죠. 맞아요? 그 중에서 흰 공만 나와야 되니까, 흰색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뭔 소린지 이해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둘 다 검은색일 때. 그럼 이때도 전체 경우는 9시 2일 거야. 근데 이번엔 둘 다 검은색만 나와야 되니까 검은색 5개 중에서 2개를 다 뽑는 경우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얘네 둘은 겹치는 거 없죠? 맞아요? 둘 다 흰색이면서 둘 다 검은색일 수는 없는 거니까 2개의 확률만 더해주시면 답이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네. 어렵지 않죠?
만약에 뭐 질문이 있거나 하면 말을 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9번. 자, 흰 양말 4켤레와 빨간 양말 3켤레가 들어가 있는 서랍에서 임의로 3켤레의 양말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한 켤레가 빨간 양말일 경우는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어. 그치? 이렇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얘들아 반대로 풀라는 거야. 거꾸로. 전체에서 이걸 만족하지 않는 확률을 빼라는 거야. 6건으로 풀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적어도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러면 적어도 한 켤레가 빨간 양말일 경우에 반대되는 건 3켤레 모두 다 흰 양말이었다는 거 맞아요? 반대되는 말이 3켤레 다, 뽑은 3켤레가 다 흰 양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뺄 거야. 전체 확률 1에서 뺄 거야. 뭘 뺄 거냐면 지금 총 7켤레가 있는데 거기서 3켤레를 뽑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3켤레 다 흰 양말일 확률을 뺄 거야. 이해돼요? 지금 흰 게 4개 있죠? 거기서 다 3개를 다 뽑아버리는 것만 빼시면 이제 빼고 남은 경우에는 빨간 양말이 적어도 1개는 포함이 돼 있다는 거지. 뭔 소린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한 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6건을 푸는 문제가 얘들아 정말 많이 나와.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 그냥 6건으로 풀라고 힌트를 주는 거고 이런 말이 안 나와도 너네가 찾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구하기 힘들다 하면은 6건으로 구해볼 생각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까지 하면은 확률 절반이 끝났거든, 얘들아. 이제 뒤에 확률이 하나 더 있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서 확률이 더 있는데 일단은 지금 푸세요. 필수 예제 여기 지금 6번부터 9번까지 밑에 있는 문제 쫙 푸세요. 알겠죠? 하면서 모르면은 개별로 질문을 해, 지금. 또 집에 가서 하라고 하면 잘 안 하잖아. 뭐 잘 모르겠다 하면은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너 센 안 받았지? 센 안 받은 사람 또 준수 받았어, 센? 이제 다 받았죠, 센? 네.
다음 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주영이 다 했어? 다른 친구들은 뭐 뒤에 푸셔도 되고 채점하셔도 되고, 그럼 너네 센 숙제를 다다음 주까지 숙제로 어떻게 내줘야 되지? 또 많이 내주면 많이 내줘서 못할 것 같고. 센 어딨어? 내 거. 물 마시고 오세요. 아, 다다음 주까 200문제 정도는 넌 맞나? 그래. 200문제 너무 많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이걸 또 여기서 끊기에는 좀 뭐한데? 얘들아, 내주면은 해와야 돼? 알지? 아니, 나는 내주고 푼 친구는 질문하고 넘어가고 이러고 그냥 나는 안 풀고 넘어가면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알겠죠? 풀어 오셔야 돼요. 그러면은 85문제도 너무 적어. 85문제 하기엔 너무 적고 다음 주까지가 아니라 다다음 주까지니까 너네 설날도 껴있잖아. 할 시간이 그래도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한 150문제 정도? 그래서 센을 그러면 171번까지 풀어오세요. 알겠죠? 센은 숙제 센 171번까지 다다음 주 토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되는데 중간에 C단계가 있거든 얘들아. C단계 빼고 풀어오세요. 알겠죠? C단계 제외하고 171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날 오면은 센 질문부터 받고 시작할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171번까지 다다음 주 토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센 슬슬 보니까 다 풀어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잘 풀려요? 괜찮아요? 안 되면 물어봐야 돼. 알지? 어.
이제 한 5분 정도만 주면은 어느 정도 다 같이 마무리 될 것 같은데. 다 못한 거는 또 뒤에 시간 또 줄 거거든, 얘들아?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처음 풀 때 제대로 푸세요. 그리고 남은 건 숙제로 또 해오시면 되니까. 다음 주는 설날이고 또 봄방학 하는 학교도 있고. 네, 그래도 확률이 경우의 수보다 낫지 않아? 그치? 뭐 똑같이 경우 찾는 거는 뭐 같지만 좀 덜 복잡한 경우의 수라. 다 했어? 네. 자, 지금 하는 문제까지만 다들 마무리 짓고 지금도 더 나갈게요. 알겠죠? 바쁜 친구들도 있고 다들 슬슬 끝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문제까지 하시고 뒤에 조건부 확률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내일까지 숙제 연습 문제 확률 풀어오시면 돼요. 알겠죠? 방금 너네 넘기면서 연습 문제 지나쳤잖아. 18개 풀어오세요. 실력 빼시고. 19, 20, 21, 22는 내가 내일 풀 테니까 뭐 풀 친구들은 한번 풀어보시고 18개 문제는 내일까지 풀어오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넘겨서 자, 오늘 조건부 확률까지 조금만 더 나가볼게. 얘들아. 하고 또 시간 줄 테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 풀고 다 푼 친구들 연습 문제까지 좀 풀다가 가세요, 숙제. 알겠죠? 자. 자, 이제 우리 조건부 확률을 배울 건데,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서 뭐 크게 막 별 다를 건 없고, 이게 뭔 말인지만 알려줄게. 어떤 두 사건 A, B가 있다고 해볼게요. 알겠죠? 두 사건 A, B가 있을 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도 일어날 확률을 찾는 이런 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배웠던 모든 확률이 다 조건부 확률이야. 전체 경우의 수가 일어났을 때 그 중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확률을 계산을 했잖아요. 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조건부 확률이야 얘들아.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루는 조건부 확률은 어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찾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건 바예요. A, 바, B입니다. 알겠죠? 이게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알겠죠? 그럼 봐봐 얘들아. A가 일어날 사건과 B가 일어날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건 거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 중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여기인 거 이해돼요? 뭔 소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제 확률은 이 파란 색깔, 색칠한 것 중에서 이 초록 색깔이 일어날 확률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사건 A가 일어난 확률 중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 이걸 분모했었나? 이거를 분모했었나? 헷갈려 하시는데 이렇게 높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가 일어날 확률분의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A가 일어날 확률분의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분모에다 얘를 쓰셔야 돼요. 알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뜻하는 건 아니야. 이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거지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거와 얘는 달라요. 알겠죠?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이 전체에서 겹치는 거를 물어보는 거고 얘가 뜻하는 건 이 파란색 중에서 초록 색깔이 일어날 거를 물어보는 거여서 완전히 다릅니다. 알겠죠?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지 무슨 느낌인지 좀 이해가 되실 거야. 자, 그래서 우리 P, A와 B는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가 거꾸로 나와도 적으실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B가 일어날 확률 중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얘네 둘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해되셨어요? 이거 순서 지켜서 써주셔야 돼요. 지금 반대로 적혀 있어, 내가? 내가 거꾸로 썼네. 그치, 얘들아. 미안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죠?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라고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알려줘서 고마워. 거꾸로 적었네, 선생님이. 그래서 네, 이렇게 돌리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돌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말했던 거 처음대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돌려서 여기를 적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도 이것도 반대로 A와 B는 B분의 교집합. 알겠죠?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읽는 거는 똑같은데 아까도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읽는 건 똑같은데 지금 위치를 아까 잘못 적어서 일어났을 때 이걸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고 자 필수 예제 한번 봅시다. 자 필수 예제 와보세요. 자 필수 예제 1번. 자 필수 예제 1번 보시면 PA가 0.3이고 PB가 0.6이고 A여 조 B여가 0.3일 때 우리한테 물어본 게 P, B바 A를 물어본 거네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걸 계산하려면 이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찾으라는 거죠. 맞아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PA분의 그 둘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PA가 뭐예요? 0.3이네요? 여긴 0.3 쓰면 되고 네, 교집합을 쓰시면 되는데 교집합을 우리가 찾아야 돼. 여기 안 나와 있어. 그치? 교집합 찾으라고 이걸 준 거거든, 얘들아. 그럼 이 소리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인 거잖아요. 그쵸? 얘가. 그쵸? 그게 0.3이니까 A 합집합 B의 확률은 뭐예요? 0.7인 거죠. 맞아? 네. 그래서 아까 덧셈 정리 쓰셔서 찾으시면 돼요. A 합집합 B의 확률은 A 확률과 B 확률을 더한 거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뺀 거와 같다 해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0.7은 0.3 더하기 0.6 빼기 교집합. 그럼 교집합의 확률은 0.2인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0.2를 써서 조건부 확률의 값이 3분의 2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거 조건부 확률 요 정의대로 써서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면 안 돼, 얘들아. 자면 안 돼. 그 다음에 2번. 여기 단순 계산이니까 사실 그게 어렵지 않은데 봅시다. 2번 문제로 봅시다. 이거일 때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A 여집합, 바 B 여집합이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어떻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B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 분의 얘 분의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B의 여집합의 확률을 찾기 위해서는 B의 확률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거 세 개 가지고 찾으셔야 될 것 같아. 그럼 또 덧셈 정리. 합집합의 확률은 A 확률, B 확률에서 조집합을 뺀 거다. 그럼 얘는 5분의 3이고 얘는 5분의 2고 B 확률은 우리가 찾고 싶고 얘는 20분의 1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그럼 P, B는 얼마인 거야, 얘들아?
4분의 1? 5분의 1과 20분의 1을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 B의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B의 여집합의 확률은 뭐라고 쓰면 돼? 4분의 3이라고 쓰면 되는 거 맞아요? 1에서 4분의 1을 빼서. 그쵸? 그 다음에 A여, 교 B여는 사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인 거잖아. 그치? 합집합의 확률 아까 5분의 3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거든? 그럼 이 자리에는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5분의 2라고 쓰면 되는 거 맞아요? 여집합이니까. 요거를 계산해서 15분의 8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위아래다 20 곱하면 되지. 이해됐어? 여기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해보세요. 알겠죠? 거꾸로만 쓰지 않으면 답이 제대로 나올 거야. 그다음 필수 예제 2번 봅시다. 이게 조건부 확률에서 이런 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표를 그냥 그려주는 데도 있고 너네가 그려야 될 때도 있거든? 표가 나오면은 좀 더 그냥 보기가 좋아요. 보세요. 지금 A학급, B학급이 있는데 성별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표를 그린 거죠. 지금 표를 보시면 남학생, 여학생 있고 이걸 지금 A학급, B학급으로 나눈 거네. 그래서 지금 총 60명이 있는데 여기 21, 14, 10, 15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맞아요? 지금 여기에서 문제에서 찾으라는 게 뭐냐면 두 학급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을 때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을 때 그때 그 학생이 A 학급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너네가 봐봐. 이거 조건부 확률이야. 여학생을 뽑았을 때 A 학급일 경우. 그쵸? 그러니까 때까지가 분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학생을 뽑을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얘들아? 전체가 몇 명이죠? 60명이죠? 여학생이 몇 명이죠? 29명 맞아요? 그럼 여학생을 뽑을 확률은 60분의 29라고 말해도 이해돼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이 여학생 중에서 그 여학생이 누구여야 됐다는 거야? A학급이어야 됐다는 거 맞아요? 그러면 여학생이면서 A학급에 있는 사람을 뽑을 확률은 60분의 14인 거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위아래 60을 곱해서 29분의 14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뭔 소리인지 이해돼? 그래서 너네가 선생님 지금 확률로 썼지만 그냥 써도 돼. 여학생 중에서 A 학급일 경우 그냥 29분의 14라고 바로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표를 알려주면 그냥 이 표 보고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표를 안 그려준다 하면은 너네가 그리셔야 돼. 알겠죠?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할 수 있겠어? 어렵지 않지? 자, 필수 예제 3번. 어디까지 하면 3번까지만 할까? 3번까지만 오늘 할게요. 4번, 5번부터는 쭉 이어서 내일 마칠게요. 자, 3번 봅시다. 자, 4장의 시서의 당첨권을 포함해서 10장의 경품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갑을 두 사람이 순서대로 한 장씩 뽑을 때 갑과 을이 모두 시사회 당첨권을 뽑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그쵸?
그러면 근데 거기 단해서 뽑은 경품권은 다시 안 넣는다고 했지. 맞아? 그럼 봅시다. 갑, 을이 순서대로 뽑는 거죠. 갑이 먼저 뽑고 그 다음 을이 뽑는 거죠. 얘네 둘이 둘 다 당첨권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첫 번째, 갑이 당첨권을 뽑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일까요? 지금 총 몇 장 있죠? 전체? 10장 있죠? 아직 안 뽑은 거잖아, 아무도. 그 10장 중에서 한 장을 뽑을 건데, 당첨권이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으니까 뽑을 확률이 10분의 4인 거죠. 맞아요? 그럼 걔가 뽑았어요. 그러면 몇 장이 남아 있는 거야? 상자에? 이제? 당첨권은 3장 남았고, 전체적으로는 9장 남은 거죠. 그럼 이제 을도 뽑을 건데, 을은 9장 중에서 한 장을 뽑는 거야. 근데 얘도 당첨권을 뽑아야 되는 거지. 근데 갑이 하나 뽑았으니까 이제 3개 남은 거 맞아? 그쵸? 그래서 요거 2개를 곱해서 답으로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갑 뽑고 연속적으로 을이 뽑는 거니까. 얘는 뭐야? 5분의 2 곱하기 3분의 1 해서 15분의 2다. 거의 막 풀이 보면은 뭐 조건부 확률을 막 나타내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풀 필요가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너네가 이렇게 찾으면 돼. 알겠지? 거기 풀이처럼 쓸 필요가 없다고. 알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다 뭐다 하는데 별로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잘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내일 하나 설명할 게 더 있는데 그 설명은 내일 이어서 하고요. 일단 필수 예제 3번까지 푸시고 다 푼 친구들은 연습 문제 풀다가 가시면 돼요. 알겠죠?